알겠습니까? 그래서 낚기 어제 강의를 좀 해드렸죠?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고, 네, 다음 또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한 20-30분 강의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면 이번 주 강의는 없습니다. 낚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낚기. 네, 한번 읽을게요. 넘어갈게요. 낚기란 무엇인가? 낙폭과에 되는 기술적 반등으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급등했던 종목이 상단부까지 세력들이 목표 금액까지 집 올라갔다가 세력들이 목표까지 금액까지 갔다가 거기서 물량 다 털고 나갔을 때, 추세 이탈입니다. 다 털고 나가면 추세 이탈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털어버리면 그냥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지만 세력들도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물량을 다 털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털고 나가지는 못해요. 찌꺼기 물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요래저래 합쳐버리면 그 물량까지도 마지막으로 설거지해 먹기 위한 자리, 그게 낙폭과대라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낙기에 대한 특성은 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종목이 안 나오고 테마선 대전종이나 근래에 들어왔던 내부 호재를 가지고 들어왔던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정의했듯이 찌꺼기 물량까지 같이 소화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집하고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연속성이 없어요. 지라 같은 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하는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기 그거 먹고 빠져야 돼요. 몇 프로 먹고 빠져야 돼요. 무조건 매도 치고 나오면 그 종목 상가 가든가 말든가 빠지고 나오고,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낚기가 안 나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오늘은 뭐 한 4번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세세하게 들으세요. 이게 다음에 현님들, 나중에 공부를 잘 안 해놓으시고 복습을 잘 안 해놓으시면, 다음에 또 다른 강의 넘어가 버리면 앞에 강의 기억도 안 납니다. 계속 남는 게 없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근데 낚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낚기라는 건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인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공략해야 되는가? 용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앞전에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낙폭과대는 기술적 반등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초보자분들한테는. 왜요? 들어갔다가 물리거든요. 물리면 개박살이고 개작살이지. 그냥 흘러내립니다. 쭉 빠지죠. 지금 보시면 STS 안 나오잖아. 요때 물량 안 털어나면 끝나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물량을 먹기 위해서 공략을 하는 거지. 이 공략을 하는 거지. 이 뒤에 거를 보는 건 아니. 꺾인 거거든요. 추세가 죽은 거라. KGC도 추세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력들도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력들 물량 다 털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털기 위해서 작업을 칩니다. 그 자리를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홀딩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홀딩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마정기 홀딩해도 어떻게 됩니까? 개작살 났죠, 그죠? 하지 말았잖아. 추세 이탈 때 꺾여버립니다. 투매도 안 나오고 이제 추세 꺾여버리죠. 그냥 흘러내려버리죠, 그죠? 쭉 흘러내리니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계속 손해인 거라. 언제 들어옵니까? 3개월 뒤에 작업체가 다시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낚기를 공략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그렇지, 설거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걸레들까지 해먹고 나가는 거니까 안 나와도 되겠지. 세력들 입장에서 됐다, 장도 안 좋은데 장사에서 하락하는 장세인데 그냥 이거라도 버려보자. 찌꺼기 물량이가 마지막으로 이 찌꺼기 물량까지 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현주에서 설명드렸지만, 낚기는 급등주 기법과 급등주의 모든 스킬이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급등주라는 부분이 뭐냐면, 급등주라는 친구들은 뭘 하냐면, 세력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매집입니다. 물량 털기는 쉬워요. 상단부에 고점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개나 소나 따라 놓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가 물량 터는 자리인지 물량 안 터는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상자 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다리 치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은 날 딜레이 같은 거, 맥소롯데 같은 거 장중에 소급도 상자치가 물린 사람들 주식 접어야 되겠죠. 그 종목이 다음날 상가 가든가 말든가. 왜냐면 그런 식으로 상가 들어가서 먹었던 게 계속 습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날 맥소롯데 같은 거 수급 들어오면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그걸 짜게 손절하면 다행이지. 손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거라. 그게 이제 한두 번 물리다 보니까 들고 있으니까 또 올라오거든. 매수가까지.
그런 식으로 깔아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다음에도 3개월 뒤에도 그거를 안 버리고 계속 좀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그지?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계속 그걸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계좌가 참 반토막이 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급등주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급등주 기법과 급등주는 모든 이 낚기에 대해서 스킬이 다 짜졌는데 다 모여있어요. 단기간에. 그죠? 분명한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낚기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삽니다. 우리 형님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잘 하는 거 점 하나 폭가되는 우리 형님들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하시죠. 점 하나 폭가대. 우리가 들어갈 때 점 하나 폭가대는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그죠? 하한가 하나 폭가대, 점 하나 폭가대. 말몽수다. 그죠? 이런 건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확률이 거의 95%죠. 그죠? 95%입니다. 95%. 그러니까 물량을 실어버리죠. 점 하나 폭가대는 웬만한 사람 다 드시니까. 그러니까 뭐 100%는 없으니까 그죠? 거의 90% 됩니다. 10종목 들어가면 9종목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낚기 하나만 하도 평생 먹고 삽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주도주가 많고 투기성 세력 종목이 많을수록 낚기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주도주가 많고 투기성 세력성 종목일수록 100% 세력성 종목일수록 무조건 낚기가 잘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은 주도 종목이 지금 없죠? 지금 세력성 종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지? 없죠? 주도 종목도 없고 뭐 세력성 종목도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급등진 패턴은 낚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낚기가 잘 나오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도주가 많이 나와야 돼. 테마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개별적인 많이 타거나 막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 지 혼자 공시가지고 뭐 상한가가 많이 가거나 뭐 오늘 같은 날 뭐 지금 이런 거 뭐 상한가 뭐 한 20 몇 개 갔습니다만은 보통 재작년 같은 경우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었는데요. 재작년이나 한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지금 이 10월달 장세는요 성수기 장세거든요. 상한가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상한가가 못해도 50개, 60개, 70개 이래 가요. 진짜 많이 적게 터진다니 40개 정도 가요. 심한 날을 말씀드리면 거래소 코스닥 합쳐버리면 상한가만 70개, 80개 갑니다. 그게 하루만 그래 붙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도 그래 가요 또.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낙폭가도 너무 많이 나오고 종목들 발가락 치는 종목들은 발에 치는 종목들 그냥 물량 깔아놓고 매매해도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장세가 많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이제 주도주가 많이 없자는 얘기고 투기성 종목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종목 해봐야 지금 뭐 나온 거 이제 KDC 근래에 들어왔던 우리가 볼 때 4세대 이동통신의 대장 종목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낚기를 왜 낚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잘 나옵니다. 특징이죠. 그 다음에 낚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는가? 낚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낚기란 거는 시세를 많이 주기 때문에 공략합니다. 중요한 거는 위에 보시면 급등주의 이 낚기라는 기법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교과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잘 해먹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을 마스터를 해버리면 급등주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행여나 KDC 같은 종목을 물리더라도 이 종목 KDC 같은 종목을 물리더라도 뭐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 물렸어. 손실을 못 했어. 하더라도 물타기를 좀 하셔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타기 하셔서 적은 손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 기법은 확률이 90%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이 종목이 걸레될 때까지 세력들 전부 다 나갈 때까지 세력도 함께 드시고 나중에 세력들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해두시면 그거는 다음에 회원님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이유는 왜 낚기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회원님들이 주식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장기로 하신 분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낚기를 해야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폭과대까지는 먹어야 돼요. 왜 낙폭과대를 하셔야 되냐면 물론 다 앞에 것도 딱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걸레될 때까지 세력하고 손잡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까지 세력하고 같이 먹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종목이 다음에도 또 테마 탑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테마 탔죠? 왜 우리 AI가 잘 드시느냐? 이 종목은 우리가 앞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이거는 예전에 10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AI 종목을 많이 먹었어요. 조류독감 예전에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1997년도 때인가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날이 그때였나? 하여튼 그때 테마 탔을 때 처음 붙었더라고. 그때 처음 생겼을 때가 97년, 96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때 처음 붙었을 때 조류독감 테마가 탔었거든요.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요. 한 16년 전이 지난 지금도 잘 갑니다. 끝까지 가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없어진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그만큼 이 종목도 낙폭과대 나오고 설거지가 끝내버리거든요. 끝날 때는 확실히 끝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까지 끝까지 드시니까 이 종목이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아, 이 새끼는 많이 먹어봤어, 알아. 낮게까지 먹어봤어, 알아. 그럼 그 종목이 다시 작업처가 들어오면 인마는 내가 봤을 때 내랑 맞는 거라. 궁합이 맞는 거거든. 낮게까지 안 드시는 분들은 뭐냐면 앞쪽까지만 드시고 한 3분의 2만 드시고 말아버리거든요. 낮게까지 딱 드시면 이제 인마가 뭘 하는지 눈에 보여요. 아, 이 새끼 매집하는구나. 물량 털 나가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짧게 손질하고 다시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볼 때 대동스트 이런 거 보면은 저번에도 대동스트 같은 동양철관이라든가 이 가스관 종목은 우리가 예전에 들어가서 많이 한번 먹었거든요. 낮게까지 다 먹었던 종목이야.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대북 관련 종목은. 지금 이화전기, 재롱산업, 선도전기, 광면전기 이런 전력 수혜 종목 정도들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육자회담하고 전쟁만 급등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육자회담이 이제 아니죠, 그죠? 북한이 뭐 다른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화공영 이런 거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거든. 4대강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니까.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을 왜 또 보냐면은, 아, 정말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먹었던 종목이 KDC 잘 알아요. 잘 알아. 역시나 내 머릿속엔 그래. 아, 진짜 세력이다. 이 새끼는. 다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주가 급등식 가지고 올려놓고 목적 의심만 도달하면 그냥 매도쇼 나가버리는 거다. 왜? 옛날에 우리가 이 종목도 3D 안경 만들었을 때 예전에 아바타 영화 나왔을 때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거든. 폭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옛날에 폭등했던 종목이라. 우리 잘 알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예전에. 요때. 언제고, 이거? 에헤? 아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와, 언제 때 이게 움직였었지? 예전에 이날, 2010년도 때. 이날 먹었을 때, 우리 이거 10,000원까지 먹었거든요. 딱 10,000원 찍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잘 알아요. 이 종목도. 엄청나게 잘 알지. 그러니까 역시 또 들어와도, 예전 좀 다시 갈란가?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일단은 잘 들어오니까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낮게까지 드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성향을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아, 낮게 안 준다. 그럼 그 종목은 다음에 들어갈 때도 작업을 이상하게 쳐요. 낮게까지 정확하게 주는 종목이 우리가 볼 때 100% 세련수 종목으로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그 종목은 또 다음에도 들어오게 되면 되게 사랑스러워합니다. 아, 저 새끼 예전에 우리 한번 먹었던 종목인데요. 그렇네요. 그런 종목이 이제 1년에 보면은 이제 생기겠죠. 주도 종목이 생기다 보면은 작년에 탔던 테마가 또 다른 테마가 다시 탑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세력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또 사건이 또 벌어지거든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다시 또 움직이겠죠. 그럼 다음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세도수 종목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끝까지 낙폭과대를 드셔야 되는 주된 원인은 다음에 우리가 그 종목이 돌아왔을 때 그 세력을 최소 못해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세력들이 작업을 치를 때 작업 치는 새끼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중간에 작업 치라는 리드하는 새끼들이 바뀌면은 그거는 주가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주가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작업 쳤던 놈들이 다음에 또 똑같은 놈이 또 불러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회원들 뭐 방송 처음 들어보시면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래 차명계좌가 있습니다. 뭐 CJ도 있잖아.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하나도 있고 다 있잖아. 차명계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번에도 CJ가 이번에 대통 당했던 게 여기로 해가지고 그죠? 저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J 같은 것도 차명계좌 통해가지고 그제? 여기 탈세해가지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이나 이런 거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검문만 외국으로 들어가서 주가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해요. 대형주도 하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코딱지만 해서는 안 하겠습니까? 더 관리하기 쉬운데 다 합니다. 차명계좌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없는 데 있는 것 같아. 다 있어. 그러니까 차명계좌를 통해가지고 주가를 작업치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도 힘들게 매집을 해놓겠죠. 매집을 해놨던 부분을 전문적으로 작업치는 한테 물량을 넘길 때
자기들이 물량을 넘길 때 믿고 옛날에 작업을 잘 쳤던 놈한테 다시 불러가 너 다시 작업 쳐라 해가지고 앉혀놓고 물량을 넘겨주지 생전 처음 보는 놈 앉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야뭐 다음 주에 너 팔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지 해주진 않는다고. 왜냐면 그 지분의 차명 계약을 통해서 매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관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분 공시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금강원에 신고된 공시가 지분이 있잖아요. 금강원에 신고된 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조회 공시 얘기합니다. 다 그래 물어보거든. 이것도 우수 MS도 물어보잖아. SMC 물어봐요. 물어보잖아. 너 왜 급등하니? 물어봅니다. 그 주가 급등 사유 없어. 이 말이 똑같은 거라. 이 새끼가 주가 급등이 이렇게 급등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SMC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똑같잖아. 3D 프린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걸 급등하는 이유가. 안 그래요? 근데 왜 근거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가 이 얘기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돌려 얘기해버리면 너가 최대주주 너거들 특수관계인들 너가 혹시 지분 변동 있니?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너가 혹시 지분 팔아먹은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 얘기가 조회공시 요구가 그런 거예요. 사전적으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가 문맥적으로 너가 왜 급등하니? 근거원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SMC가 이게 3D 프린터라 몰라서 묻겠어요. 주식 난다긴다는 놈들이 전부 다 금강원에서 저렇게 보고 있는데 TPC 1위 종목이 왜 올라간지 몰라? 그런 놈들은 세금 받아먹고 썩는 놈들이 아니지. TPC 이런 종목들이 이게 TPC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지? 거의 조회공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조회공시 요구할 때 주가 급등 사유 없다라고 발표합니까? 우수 MS 이 단기간 이내에 들어와가지고 주가 급등 요구합니다. 너 왜 급등하니? 물어봅니다. 주가 급등 사유 없어? 라고 나오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최대주주랑 우리 특수관계인들은 지분이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지분 변동이 되면 신고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죠. 그럼 이 새끼 이렇게 끄집어 올렸을 때 차명이자를 통해서 작업 치료하는데 차명이자들 물량 넘기거든요. 그지? 능력을 넘긴다고. 물량을 넘겨가지고 물량을 넘긴 다음에 그 작업 쳤던 부분을 가지고 그때 해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끝나되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최대주주는 가만히 있다 또 그 차명이자를 다시 해가지고 그만큼 물량을 다시 확보하면 돼요. 밑에서. 그래서 어떤 또 재료 나면 그 물량을 가지고 또 다시 한 1년 전에 작업 쳤던 놈도 다시 불러가지고 또 작업 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1년 뒤나 6개월 뒤에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낱개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낱개까지를 먹어야 종목이 이 종목은 요래서 패턴이 잘 나오고 이 종목 이래서 잘 나온다. 이래 잘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연속성이 떨어지고 잘 안 나오는 건 뭡니까? 하이브리드 잘 갑니까? 잘 안 가요. 그 종목이 뭐냐면 필코전자, 유인텍 이런 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지. 그렇지만 이 종목은 주로 어떻게 하냐? 질질질 옆으로 22평 달고 질질질 가요.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 이런 식으로. 장 들어보기엔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해 가면서 6개월 동안. 원래 이런 거예요. 필코전자랑. 비트컴퓨터도 유헬스케어도 원래 이래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 낱개가 안 나와. 급성주도 상가 가면 오히려 또 뜰차버려요. 한가 만들어버리고. 필코전자도 마찬가지고. 장투로는 좋은데 장투도 이 종목이 장투 종목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납부가대가 안 나오니까 이런 종목 급등주에 상가 가더라도 우리는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연속성도 없거니와 이 세력들을 보게 되면 급등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가대를 끝까지 드셔야 되는 주된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급등주에 관련된 스킬이 거의 다 모여있거든요. 또 설명하겠지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납부가대를 왜 해야 되냐고 다시 이것도 보이고 자기가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 내부 재료를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그 종목이 우리가 급등주 패턴으로 들어와서 먹고 빠지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이 나중에 다 추세 이탈 될 때 한번 투매가 확 떨어지거든. 그때 됐었을 때 낚기를 통해서 먹어버리면 이 종목까지 끝까지 설거지 될 때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 그 종목은 안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한 6개월 뒤나 3개월 정도 안 보게 되면은 다음에 또 들어와요. 한 3개월 6개월 뒤에 되면 또 들어옵니다. 아 반가워요. 되게 반갑거든요. 너 정말 우리 예전에 뭐 한 6개월 전에 많이 먹었던 종목인데 낱개까지 다 먹었던 종목인데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긴 거라. 그럼 그 종목이 추세가 바닥권에서 추세가 딱 전환돼가지고 추세 상한가 들어오면 그때는 물량을 실어버리는 거지. 한 60% 뭐 어떤 사람은 60% 실어도 별말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30, 40% 물량 실어버린다. 단기 바닥에 이제 세력들 작업차가 들어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낱개까지 다 먹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아, 이 새끼 봤을 때 그때 참이라는 거 다 해갖고 다시, 물량 다시 매집해놨겠네. 그래서 이런 재료 때문에 돌아왔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초조정이니까 멍청한 새끼들이 이제 그 힘들게 6개월 동안 작업 쳐가지고 이제 15% 물라고 이거를 작업을 했을까? 그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저제한 사과 나오면 물량 실어버리면서. 그게 100% 세로조 종목을 낱개까지 드시면 더더욱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먹죠. 그래야 처음부터 쭉 들어가는 거라. 그게 급등주에 낱개를 해야 되는 주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된, 이때까지 경험상 봤을 때 낱개를 가려봤지만, 주된 이 강의 내용의 초점은 그거예요. 핵심은. 물론 앞에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낱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인가 한 번이나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낱개 강의를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종목이 다음에 또 자금을 또 치거든요. 상패되지 않은 이상은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그럼 낱개까지 들어온 종목은 우리가 볼 때는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낱개가 또 나와요. 근데 낱개 종목이 안 나오는 종목은 다음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낱개 종목이 안 나온 종목은 다음에 물량 틀 때 같이 틀고 아예 안 보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그때는 좀 한번 해보든가 하고 일단 안 먹었던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보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낱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낱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있나? 다음 건가? 낱개를 통해서 얻어가야 우리가 초보자분들 위에 보면 그 스킬성이 있다. 급등주의 모든 스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그죠? 첫 번째.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지선을 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지지선을 봅니다. 아, 이 종목이 매집을 하는구나. 이 새끼가 매집을 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매집이거든요. 왜 낱개를 해야 되냐? 매집을 합니다. 한가 납폭가대는 우리가 알죠. 점화 납폭가대는 동시호가에 바로 매집해가 물량 처먹기 때문에 저 새끼가 하한가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몇백만 주를 사겠습니까? 어떤 또라이가 그걸 몇백만 주 사진 않잖아요. 5천원짜리 한 300만 주 이래 사는 놈 없잖아. 200만 주 사는 놈 없잖아요. 1,000원짜리 200만 주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이죠, 100억. 5천원짜리 200만 주면 100억인데 어떤 미친놈이 100억을 하한가에 삽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그죠? 맞죠? 그런 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거를 왜 하느냐? 그걸 매집이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동시효과 한가에 단번에 물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그걸 매집이라 보지. 그거를 찬찬히 풀어서 해버리면은 어느 특정한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장난을 칩니다. 거기가 우리가 볼 때 그걸 지지선이라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등주 할 때 우리가 볼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든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물어봅니다. 지지선을 보면 그게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종목의 지지선을 판단할 때는 뭘 보시냐면 지지선을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데 이 지지선이 붕괴될지 붕괴 안 될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 오전장과 장중에. 그죠? 언제 확신을 가집니까? 가급적 오후장에 가집니다. 맞죠? 오후장에 가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지지선 근처로 좀 잡아놨다가 오후장 이 지지선 이탈성 없으면 더 물량 실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후장에는 종가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선을 봅니다. 이 새끼들이 물량을 터는구나. 이 새끼가 요 부분을 돌파를 못해. 이 새끼 보니까 요 부분에 들어오다 파동기를 계산하니까 요새 보면 고점이 딱 이론적으로 보면 요게 고점이야. 그 부분에서 심리를 가게해서 물량 계속 넣었다 뺐다 장난치거든요. 돌파를 못해. 더 가야 되는데 더 돌파를 못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저항선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가 세울 때 물량 털고 있구나. 계속 그래만 붙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도 시점을 잡아갑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죠? 예. 저항선을 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아갑니다. 그죠? 다섯째는 지지선을 보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전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그냥 같이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도는 쉬워요. 어차피 장중에 올릴 때 매도를 쳐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매수 시점을 잡아가고 매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매집하는 걸 본다. 지지선을 본다. 매집하는 걸 본다. 저 새끼를 봐야 오전에 또 사니까. 오늘 같은 날 현진소재 거 보세요. 볼까요? 현진소재 이 종목이 우리가 봤었을 때
오늘 종목 수급 들어왔지만 이 종목의 지지선이 얼마예요? 이 종목 오늘 지지선이 얼마입니까? 현진소재 지지선. 현진소재 지지선. 지지선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지선. 그러니까 지지선 얼마고 매수 시점이 얼마예요? 매수 시점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지선이 얼마고 매수 시점이 얼마예요? 지지선은 우리가 볼 때 오리평선 지지선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 조짐은 아니고 그지? 실질적으로 지지선은 8,100원입니다. 그냥 8,000원이나 보고요. 너도 8,000원 잡고 해.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은 우리가 최후 마지노선 없대. 그지? 8,000원이라는 게 보이죠? 안 깨는 게. 이 종목의 매수 시점은 얼마예요? 매수 시점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지지선은 8,100원, 50원에서 8,200원입니다. 요 부분이 이 종목의 지지선이에요. 8,100원에서 8,150원, 8,100원에서 8,200원. 그럼 이 종목은 요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이에요. 오늘 저점 보세요. 8,200원 저가 8,190원. 어제 우리 프리미엄 회원들이 처음에 잡아갔던 가격대도 8,050원에서 요 구간에 잡아갔어요. 요 구간에 잡아갔습니다. 8,150원에 8,200원. 어제도 처음에는 요것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갔으니까 이 종목 추세할 때도 없어. 그리고 8,500원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죠? 돌파를 원하죠. 일단은 눈에 봤을 때 오늘 8,700원 돌파했으면 전고점 돌파해가면 오늘 상가 갈 자리인데 뭐죠? 이 종목은 내일 지지선이 얼마 바뀌겠습니까? 요 지지선 되겠죠, 여기. 8,200원. 우리가 처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앞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샀던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라고 그러죠. 그 주된 이유가 그런 거야. 우리가 샀던 가격대가 처음에 세력들이 작업쳐가지고 지지선을 보여줬던 가격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새끼가 앞전에서 이 부분에서 지지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새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다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지지선이라든가 매수 시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미친듯이 와 그래 열심히 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바이오 지지선 얼마예요? 3,000원. 이탈성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얼마에 들어갔어요? 3,000원. 이때 3,000원 들어갔어요. 그지? 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먹고 나오고 또 저번에 얼마에 들어가라 했습니까? 요날 AI 좀 잡아가야죠. 3,000 이탈성도 없는데 추천하잖아요. 또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또 지금 또 이제 3,000원 이제 손절가 설정해야죠. 설정하면서 지금 20평 기준으로 달아가야 되겠죠. 그지? 맞잖아. 그죠? 종목이 볼 때 우리가 이 종목 얼마에 샀었습니까? 3,000원. 2차적으로 이 종목 어디에 샀습니까? 3,150원에서 3,200원, 3,150원. 요 정도에 샀어요. 요때. 언제 때? 요때. 샀어요. 들어가 있어. 먹고 나와죠, 그죠? 먹고 나오고 또 보고, 먹고 나오고. 또, 이때 주가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봤어요? 3,000원, 우리가 처음에 샀던 가격대 3,000원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급등. 다시 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샀던 3,000원 가격까지 왔는데, 20평까지 왔는데, 다시 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더 가봐야죠. 미쳐봐야 손해볼 게 없는데. 그 다음에 AI 뉴스 터지고 급등.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들어가시면 잘하는 거지, 뭐. 우리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단기 입병성이나 그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종목들이란 건 이 지지선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어제도 강의드렸지만,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좀 활용해서 보는 거고.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윙님은 보조지표 강의 안 합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조지표는요, 급등주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이 추세가 세력들 다 나갔는데 보조지표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 이 종목이 내가 볼 때 추세가 한참 꺾이고 난 다음에 보조지표는 이제 매도라고 권하죠. 매도라고 권하거나 뭐 대도 크로스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보조지표는 활용을 하실 때는 그냥 나중에 우량주라든가 중소형주 종목이나 이런 거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좀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등주는 그런 거 잘 안 맞으니까 세력들 빠져나가면 차 보고 그지?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낚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던 5가지 스킬, 우리가 볼 때 지지선, 매수 시점, 저항선, 매도 시점, 그리고 손절가까지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스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눌림목 1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날 지지선을 본다, 지지선을 본다, 저항선을 본다, 저점을 본다, 고점을 본다. 이게 전날 고점이 뭐냐면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을 돌파해보면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저번에 얘기했지만 작업 진행 과정에서 세력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앞전 고점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이 목적의식이 되지만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물량 털어보니 고점 돌파에 물량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낚기에 대해서 다 해석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도 제가 저번에 적어놨지만 적어놨죠. 참고로 저도 낚기의 스킬에서 이제 주식에서 눈이 처음에 뜨기 시작했어요. 주식에 했던 계기가 크게 됐던 계도 물론 있겠지만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주식을 다 보게 됩니다. 다 해석이 다 되더라고. 그래서 낚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을 보니까 매집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 저 새끼 봐라. 이 새끼 매집하네. 어찌됐든 나중에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 통상 매집하는 종목들이 다음에 주가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급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중간에 매집하다가 장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중간에 매집했던데 어떤 놈이 보면 작업을 물론 대장하면 주겠지만 여러 팀인데 중간에 한 놈이 배신 치고 나가버리면 그거는 무너져버려요. 한 놈이 뭐 물량을 던져가지고 40만 주 시장가를 버려버리게 되면 중간에 누가 하나 배신 쳐버리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세력들이 작전이 실패돼요. 그러니 작전 실패한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시 그걸 매집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데까지 시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시 운전에 시간이 3개월 걸리거든. 먹기 힘든 장세에서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낚게 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종목이 없는데 지금 아무 종목 없다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종목 시장에서 볼 것 없어도 KDC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한번 수급 돌았으니까 안 나갔다는 전제조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 당일날 줄 수 있는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 쩌마나폭가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많이 드시면 한 15에서 25% 정도 드시잖아요. 맞죠? 25%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1시간에 먹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한 3시간에 먹고 나오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15%를 3시간에 먹겠습니까? 당일날. 그것도 배팅 후리치가고 오지. 어떤 사람 우리 같은 우리 짱돌백님 이런 분들 보면은 앞전에 봤었을 때 뭐 먹었더라? STX 뭐였죠? 조선해양인가 한가 들어갔을 때 물량 한 35% 실어버리잖아. 금액도 있는 사람이 물량 실어가지고 여기 시원하게 20% 먹었습니다. 빠져버리거든. 한 1억 정도 들어가가 한 2,500만원 정도 먹고 나와버린 거라. 단번에 들어가고 1억 배팅이 한가 들어가고. 왜냐면 그것만 벌써 한 10몇 년을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물량 치가지고 하루에 2,500 먹고 빠져보거든요. 시원하게 먹고 빠져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2,000만원 먹었습니다. 요번 주에 뭐 수익 다 냈네. 쉬겠습니다. 오늘 딴 돈 갖고 다른 종목 탈 수가 있는 거야. 안 보거든, 그다음부터. 매집하는 게 보이게 되면은, 급등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새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오후장에 또, 이 새끼 매집이니까 베팅을 하겠다. 물량 실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급등전한 거는 매집하는 게 보이게 되면, 이 새끼가 어쨌든 다음날에 써먹으려고 매집하는 건지, 이 새끼가 언제든 당장이 아니면 조만간 써먹겠죠. 그러려고 물량 처먹지, 이 새끼들이 가만히 처먹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집하는 걸 잘 보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낚기의 기본적인 원인을 바탕으로 공략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파악이 되냐면, 다음에는 이게 재산이에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왜 고수가 많이 생기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1억 가지고 10억 만드는 사람도 물론 잘하는 거겠지만, 단기간에 이 사람이 옵션이나 선물이나 해가지고 10억만 잘하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보다는 1억 가지고 10년 동안에 원금 손실 없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지? 강한 놈보다 오래 사는 놈이 더 강한 놈이에요. 그지? 그죠? 힘이 센 놈보다 힘이 센 놈이 강한 게 아니고 오래 산 동안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식을 오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세력선 종목이나 이런 걸 경험을 받아놓으면 이게 다 재산이에요. 어차피 종목이라는 게 2,100개 더 많이 생기면 생겨나겠지만 어차피
코스닥 거래소 종목 합쳐봐야 무한대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 21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우선전 제끼고 거래업종 제끼고 이래버리면 종목 봐봐야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이 쳐줘봐야 1200~300개밖에 안 돼요. 절 조금 넘어가거든. 거기서 뭐 우량주 종목 치보고 이래 빼보고 이러면 진짜 많이 쳐봐야 한 800개, 900개예요. 그 종목 중에 우리가 낱개까지 드시는 종목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1년 정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100% 세너선 종목에서 낱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종목에서 우리가 테마선 대장 종목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 종목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에 한 20개 정도만 적립을 한 30개 정도 정리를 시켜도 그 종목이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면 또 먹고 또 나오면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 그 종목 테마까지 같이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한 800개, 900개 되는 종목 한 1, 2년 지나면 한 300개, 400개는 우리가 다 본 거지. 다 봤던 거고, 다 했던 종목이고. 공략을 끝까지 먹었던 종목이고. 왜냐면 좋은 종목과 먹은 종목은 기억이 나거든. 아, 이 새끼 잘 알죠. 이거 잘 압니다. 나머지 처음 보는 종목은 잘 모르니까 패스하고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그럼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세력들 패턴을 대해서 연구를 많이 봤으니까 이 종목은 저번에 공략했던 이 패턴과 비슷하게 들어오네. 그럼 그 기법과 그 했던 패턴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비슷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 이거를 추격면서 하면 결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땡!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몇 분 강의했나? 46분 강의했네.